감독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네.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제 좀 되지 않을까? 이제 그 팬다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황선홍을 조금 더 객관적인 척하면서 까보겠다라는 얘기죠. 아니 그 뚜레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전에. 갑자기?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고 황선홍 감독이 왜 어떤 취지에서 저런 발언을 했나, 어떤 타입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거 저기 청취자 여러분한테 일단 깔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니야. 우리가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나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미국의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그렇지.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지라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, 최근에는 정신과 전문의들 이제 그 연구 대상으로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한 책도 나오고, 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뭐 얘기도 한다고는 하는데,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상한 대통령보다 우리 팀의 이상한 감독이 더 체감 효과가 크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해보자. 그러면은 좀 러프하더라도 감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를 뚜레가 또 이제 발췌를 해왔습니다. 네,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, 이제 그 우연히 들어가는 공은 없다라는 책이거든요.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200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해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감독을 안 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바르셀로나 프런트에서 좀 어떠한 조사를 하고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서 이제 감독을 안 쳤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 책들이라서 뭐 다 읽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이제 살짝 읽어보다가 약간 감독의 유형에 대해 나와 있길래 읽어봤는데, 그러면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감독 후보들을 평가할 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인가요? 네, 그래서 이게 이제 팀의 그 당시에 처한 팀의 상황에 맞춰서 일단 팀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, 또 감독의 스타일, 지도 스타일에 대해서도 유형을 네 가지를 나눠서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독을 안 쳐야 된다, 이런 식으로. 조금 안타깝네요.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런 걸 내줬다면 정말 딱이었을 텐데. 네, 조금 안타깝지만. 근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르디올라가 레이카르트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좀 재밌어서 일단 가져와 봤거든요. 그래서 리더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. 먼저 그 지도 능력이라고 하죠.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술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지도 능력이란 수치. 선수 개인 지도가 아니라. 네,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능력, 그러니까 뭐 전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순간적으로 판을 짜오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축구와 관련된 감독의 능력, 이 능력치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, 선수를 관리하고 팀을 운영해 나가는 매니지먼트 능력,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 4분면으로 나눠서 감독이 그 유형을 나누곤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떠한 감독 유형인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성향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각각 어떠한 유형인지 한 번씩 맞춰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A 스타일 먼저 발표를 해드리자면, A 스타일의 감독의 특징은 전문가들을 이용을 할 줄 아는 감독이고요.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최상의 근무 조건을 유지해주는 거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. 그런 와중에서 이제 조직원들이 그 실수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대처해주면서 커버해주는 그러한 역할 정도를 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러한 리더들의 문제는 이제 팀의 트러블이 여러 군데 한 번에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감독의 능력이 좀 시험대에 오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팀의 트러블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평가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리더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A 유형의 리더가 이러한 스타일이었고요. 그 다음 B 유형의 리더는 이제 결정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밑쪽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통보하는 스타일이고, 주로 타인을 설득할 때 뭐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좀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 타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만약에 자기가 추진하던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. 그리고 만약에 공이 생기더라도 공을 가로채고 외부에 훌륭한 리더로 보일 수 있도록
하는 방법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로 유지하다 보면은 점점 팀 내에 있는 유능한 조직원들, 우리로 치면 유능한 선수들을 잃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유능한 선수들은 결국 자신을 존중해주고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옮기게 되는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에는 이제 평범하거나 그저 그런 선수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저 그런 선수들도 이제 리더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좀 약간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유형이 이제 B 유형의 리더였고요. 그리고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팀원들이 느끼기에 나는 감독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되겠는데, 이러한 유형의 C 유형의 감독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이러한 실수들을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유형 역시 온전히 팀원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웬만한 부분들을 다 자기가 좀 케어하려는 약간 워커홀릭 같은 그런 유형의 그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눠놓은 네 번째 D 유형의 감독이 그 자기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팀원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굴리고 그리고 까칠한다는 좀 말을 많이 듣는 스타일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팀원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좀 징벌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 자체는 좀 엄격하고 딱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 굴러가는,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리더는 만약에 리더의 실수로서 뭔가 문제가 한번 터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러한 유형의 리더가 현실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 우리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막 천재적인, 예를 들어 뭐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김명민 씨가 연기했던 그런 지휘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. 주로 이제 EPL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유형의 그 감독들이 하위권 팀들을 갖다가 강등권에서 탈출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. 빡시게 굴리는 그런 스타일인데. 있어요. 그 호지슨 같은 감독이 거의 이런 스타일이거든. 그리고 저는 인테르 시절에 무리뉴가 좀 D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의외로 무리뉴는 분위기는 좋게 끌고 가잖아요. 그쵸. 자기 선수들을 완전 선수 장악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의 리더, 좀 감독이라기보단 먼저 리더의 유형들을 말씀드렸는데, 뭐 이거를 축구 감독에 좀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겪어왔던 리더들에 좀 더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지. B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 D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B인 거지. 유형이. 감독들이 착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장님 디스하는 거 아니죠? 우리 회사 사장. 날카롭다 되게. 갑자기 뜨끔했어 지금. 뭔가 날아와서 꽂혔는데 뺄 수가 없네 이거.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발표를 해드렸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적인 역량으로 대표되는 리더의 능력, 그리고 매니지먼트로 대표되는 이제 팀원 관리 능력 두 가지를 가지고서 네 가지 유형을 나눈 건데요.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A 유형의 감독은 그 전술적인 능력, 그러니까 그 리더의 능력은 조금 낮을지라도 그 선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능력은 높은, 이러한 타입을 좀 조력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매니지형. 네, 그래서 이러한 감독들은 보통. 자기의 능력이 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뭐 좋은 코치들을 기용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 한다든가, 아니면은 뭐 전술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좀 선수단을 잘 운영하게 한다든가,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면서 팀을 안정적이게 운영해 나가려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술적인 능력치도 떨어지고 그 선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능력치도 떨어지는 경우인데, 이게 이제 정치적 독재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기가 결정한 의견을 홀로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하향식으로 그냥 전달만 하고 이대로 해라고 통보를 하고, 그리고 뭐 좀 뚜렷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뭐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좀
설득을 한다든가 뭐 자기의 공을 정말 챙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던가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점점 유능한 조직원들이 떠나게 되는 뭐 그러한 결과를 맞는 정치적 독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현대 사회에 잘 어울리지 않는 그 보스 타입이죠, 보스.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가장 좀 안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C타입의 리더는 이제 전술적인 능력치도 높고 선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적인 능력도 높은 타입에 이거야말로 정말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팀원들에게 이제 좀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부여해주면서 팀의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좀 더 팀을 자기의 그 화합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감독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D 유형이 이제 전술적인 능력치는 뛰어나지만 선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능력치는 좀 떨어지는 타입으로서 이거는 약간 권위주의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좀 자신의 능력치는 굉장히 좋지만 이거를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사회성이 결여돼 있고 하지만 능력치만큼은 좀 많이들 인정해주는 그런 타입.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의 타입이 나뉘어져 있어서 뭐 일단 가장 안 좋게 보이는 건 뭐 전술적인 능력치도 떨어지고 선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능력치도 떨어지는 정치적 독재자 스타일이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3가지 유형은 그때그때 팀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감독의 유형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팀의 상황을 먼저 잘 파악하고서 어떠한 리더가 적절한지 잘 파악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틀렸다는 거야. 우리 구단이. 그렇죠.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도전하는 시기가 있었잖아. 그때 기네슈 감독님 와서 할 때. 그때가 C 타입이라고. 그 전에는 이제 조광래 감독 있을 때 A 타입, D 타입이고. 전술적 능력치는 좋으나 끌어올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네슈 감독님 와서 코 피우고 그 다음에 와서 빙가다 감독 때 그 A형 타입, 관리자형 타입으로 갔다고. 그렇죠, 그렇죠, 맞아요. 그래서 코치진들이 진짜 화려했죠. 근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좀 빠져나가고 좀 떨어졌을 때 최용수 감독이 그나마 그래도 믹스된 C하고 A하고 그쵸. 완전히 그 사이에, 믹스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만족스러웠지 사실.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선수들의 지지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그 순위도 굉장히 높게 끌고 갔고 결과도 만들어냈고 그랬으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A형이나 뭐 C가 안 되면 최소한 A형은 갔었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안에서 평가하고 진짜 선수들이나 코치 입장에서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 사람이 뭐 실제로는 C일 수도 있으나 밖에서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아무리 잘 쳐줘도 D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. 지금 우리가 볼 때는 B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단이나 감독이나 선수 구단 내부에서는 D 타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그러니까 절대 C는 아닌 게 선수 장악력이 너무 떨어져서 관리하기 힘든 선수들을 하나 둘 내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A도 아니지. 네, 그 A는 절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. 근데 그 바르셀로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펜다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최소한 A는 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와 있는.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단의 퀄리티라고 했을 때 선수단의 퀄리티, 그러니까 선수단의 좀 능력치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좀 약간 뭐 전술적으로 선수단의 능력치를 좀 더 해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좀 약간 D형 타입의 감독, 그러니까 좀 전술적인 능력치는 좋지만 약간 매니지먼트적인 부분은 떨어지는 감독을 앉혀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선수단의 퀄리티 자체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그 목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 자체가 뭐 괜찮다,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축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팀의 화합만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리더를 선임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그 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떠한 감독을 선임하느냐 또 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리빌딩을 한다고 했으면 저 C나 D 타입 감독이 오는 게 맞지.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지, 우리가 봤을 때. 네, 그런 이게 팬들의 목표에
염두해 두고 그거를 이제 바로 뚜레가 얘기해준 바르셀로나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보면은 안 맞는 타입인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. 프런트에서의 목표는 황선홍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 크고 연봉 센 선수들을 내치고 중위권의 성적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목표 두 가지, 중위권의 성적, 최소한 중위권의 성적을 내고 몸값을 낮춰라라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감독을 선임했다면 일단 몸값 낮추는 건 지금 대성공 중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전에 보니까 좌익 축구, 우익 축구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네. 아 그런 책도 있어요. 책 맞아, 제목 맞아. 참. 에이티 마드리드,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그래 에이티 마드리드하고 레알 마드리드 차이점이 뭐야? 팀 선수 몸값? 뭔가 뭐 감독 성향도 다르고 성향부터 다르죠. 일단 관리하는 게 다르잖아. 일단 경기만 봐도 그래. 에이티 마드리드는 파울도 많고 거칠고, 좀 그리고- 성불군 축구도 하고. 그러니까 그런 쪽 축구로 갈 건 완전히 변해버렸다고.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 정도 되면 팬들은 레알 마드리드급, 그러니까 K리그에서 그렇지. 경기를 어. 지배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형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있고 있길 바라고 그쵸. 그런 선수들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축구하는 거를 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타입으로 가니까 사실 황선홍이 그 갭이 너무 큰 거야. 처음에 오면서 인터뷰에서 팬들이 바라는 그 지점을 긁었어요. 한국에 왜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이 없을까? 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팬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갈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랑 팬들의 지향점과 같은 걸 바라보는 감독인 줄 알았지. 근데 그러니까 1년 반을 기다려보니까 아니야. 완전히 그 에이티 마드리드 쪽으로 간 거지.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팀의 지금 우리 팀의 행보를 보면은 뭐 고액 연봉자들을 점차 내치면서 좀 전체적인 선수단의 몸값을 줄인다는 뜻이고 선수단의 몸값을 줄인다는 것 자체는 바꿔 말하면 선수단의 퀄리티를 좀 낮춘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이제 아까 유형별로 나뉘어 봤을 때 매니지먼트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외인과의 트러블이 좀 생기고 고참 선수들과 트러블이 좀 생기더라도 전술적인 능력치가 좋은 감독. 그러니까 당시에 프런트는 황선홍 감독님의 좀 그런 부분, 특히 전술적인 능력, 어쨌든 스틸타카라는 걸 가지고서 더블을 이룬 감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감독님이 매니지먼트적인 부분은 떨어질지 몰라도 선수를 이제 장악하고 선수의 그 전술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강점을 가진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임을 한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.